네, 잘 쉬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먼저 켜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페이지 오늘 공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특합 허자 중에서 특별한 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허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8번 육갑 추근격이라고 해서 육갑 추근격. 육갑은 6글자가 갑자로씩 되는 갑자, 을,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6글자 말하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육을 서기격이니까 서자가 이게 무슨 서자냐면 쥐서자. 그래서 귀격이다. 그래서 육을 서기격이라. 우리가 쥐를 보통 우리가 그 귀격이라 그러잖아요. 천기격이라 천기격이라고 그래 합니다.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 육을 6개 글자가 뭡니까? 을추,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입니다. 을목은 여러분들 초목으로 초목, 그 다음에 작은 나무도 될 수 있지만은 모양이 글자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새 모양. 작은 새. 작은 새는 뜻이 새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뜻이 뭐냐면 요래 이렇게 을자가 달린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좋아하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도 막 움직이는, 특히 이거는 새처럼 돌아다닌다 해서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를 참 자세히 보면 그 속성 있는 분들이 잘 움직이더라. 왔다 갔다 하더라. 여행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 귀격이 뭐냐면 우리가 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법에서는 재성, 재물, 그 다음에 관성, 정관, 정제를 매우 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도 하고 근록, 비견, 근록을 굉장히 좋아하고 때에 따라 식신도 좋아합니다. 자, 식신, 정제, 정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인도 좋아합니다. 근데 편자는 달린 거 안 좋아해요. 상관은 좀 안 좋아해요. 상관, 편제, 편관, 편인, 급제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도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뜻이 좀 있습니다. 자, 을일이 병자시에 태어나서 밑에 보면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병자시에 태어났는데 자속의 개수가 있죠. 개수가 무토를 합하려고 무토를 합하려고 없는 사를 부른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요 해가 두 개 있잖아요. 해가 두 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해는 사에 충해서 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사화는 사주에 없는 사화 입장에서 보면 사주에 없는 신금이 있어요. 신금을 합하여서 경금을 데리고 오니 경금 속에는 보면 이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을 입장에서 볼 때는 정관이 생긴 격이 되기 때문에 을목은 정관을 불러온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합을 불러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을은 합을 불러온다. 경을 불러온다. 개수는 무토를 불러온다. 합을 불러온다. 흑자가 불러오는 게 되게 보면 자기와 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로 많이 불러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간목이면 뭘 불러오겠어요? 기토를 많이 불러. 기토는 간목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있는 합을 불러오는 게 많은데 그 흑자 이론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을이니까 을에서 경금을 불러오고 정관을 삼고 이것은 6개 공통된 상이죠. 다 공통된 상이야. 을류는 보면은 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을류는 사실은 을류일주에
경금을 불러오는 걸 되게 끓여요. 왜? 관성 있는데 또 불러오니까 이 을이 죽을 판이잖아. 그래서 을류는 끓인다. 관성 있는 건 끓이고 관성 없는 것들은 관성을 불러오는 걸 매우 즐긴다. 을류는 관성이 있어야 끓이고 관성이 끓이고 안 쓴다. 을사나 을축도 얘네는 사이축 금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나중에 자기한테는 부담이 되니 결론적으로 을묘, 을사, 을미죠. 요 세 개가 경을 불러오기가 쉽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을묘, 을미, 을해.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을목은 경을 불러오고 싶어해요. 관을 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불러와야 되는데 사주에 금이 따로 있는 거 봤더니 그 있는 것들이 을류라든지 을사라든지 또 을축 같은 경우는 사유축 금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지장간 속에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설하기 때문에 끓인다는 겁니다. 을류는 특히 끓이고 을류는 바로 그냥 끓이고 그래서 사유축 빼버리고 을묘, 을미, 을해가 뭐를 좋아해요? 정관을 부르는 경금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을은 경금을 불러오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을묘일주는 자수의 지장간 속에 개수가 있고 개수 속에 있는 개수가 원래 개수는 원래 무토를 좋아하니까 대나 합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합해서 여기서 사화를 불러 왜 사화를 불러냐면 사해충 되니까 사해충 사화를 불러오고 또 사화 속에는 경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금을 사신 합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합하고 신금 속에 경금이 을목과 정관이 된다. 한마디로 이래저래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정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을은 6을 중에서 금이 지지지에 있는 금이 3개 빼고 나머지 3개 글자는 을묘, 을미, 을해는 금을 불러오기를 경금을 불러오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6음 조양격이라 6가지 음입니다. 6음 조양격은 신금 이번에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에 시가 무자시에 조세요. 그럼 무자시 조성하면은 자수 속에 지장간 속에 개수가 있죠. 개수가 사하를 불러들여서 사속 지장간의 무토를 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게 뭐가 두고 있으면 신금이 두고 있잖아요. 신금은 아까 내가 병을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병을 불러오고 지장간에서는 그 대비가 되는 것은 보면 개수가 무토를 합을 하고 싶으면은 사화를 불러와야 돼요. 그 사화 속에는 왜냐하면 하늘에 천간이 병이 떴잖아요. 그와 대응을 해서 사화를 불러오는 게 좋은데 그 사화 속에 있는 병화가 말하자면 신금을 올 때는 정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격이 된다. 그래서 일시에 주은 시기에 자신 모르게 병화 정관을 심리를 갈구한다. 그래서 일과 시 사이에 여기서 보면 사주가 딱 없는 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화가 없잖아요. 정관에는 분명히 신금 두 개는 병을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지지에는 사화를 불러와야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화는 속에 무토가 있잖아요. 무토하고 자수의 개수가 서로 합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사화를 불러와서 정관 심리를 강화한다. 근데 이걸 어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헛자라는 것은 없는 글자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으니까 화를 불러오는 경우로 봤을 때는 뭐 어차피 그 병화와 짝이 되는 거는 천간에서는 병화인데 지지로 보면 사화입니다. 사화가 딱 눈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과 시 사이에 병화가 오면 좋겠는데 이때 정관이 나타난 말은 자기도 모르는 정관을 굉장히 갈구한다. 만약에 내가 여사 같으면은 뭘 갈구를 해요? 남편을 엄청나게 갈구를 하는 거예요. 사주에 남편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하면 여자가 그렇다면 무관사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금능이죠. 남자지요. 남자 같으면 아들.
아들을 엄청 갈구하는 거예요. 아들 한번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통변을 하면 되는데 이때 취직을 갈구를 하는데 역시 그 시예요. 그럼 일시에 만약에 자식을 봐면 늦게 자식을 본 거죠. 늦게 자식을 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번엔 육임. 육임이라는 것은 임이 쭉 정관에는 임이 많잖아요. 임자, 임인, 뭐 그냥 많죠. 예. 임오, 뭐 임술, 뭐 그다음에 뭐 많은 사주가 임으로 되어 있는 게 5개 나오잖아요. 그래 6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를 봤더니 정관에 임이 3개가 4개나 쭉 다 떴어요. 많이 떴지요. 임일간이 인모가 이민 이런 4개가 떴네요. 참 희한한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이 4개나 되는데 인목이 많으면은 인의 한목이잖아요. 해를 불러온단 말이야. 자, 해를 불러오면은 해는 임으로 볼 때에는 지장간에 또 해가 이미 들었잖아. 그러면 근록을 만난 계기지, 그지? 근록을 만났단 말이야. 그렇게 근록을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임목 속에는 병화가 들었잖아요. 병화가 들었기 때문에 병화의 정관, 이것도 정말 정관이 편관이라 돼요. 편관을 심리적으로 갈구한다. 어쨌든 이 사람은 좋은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또 이것도 보면 됩니다.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반대의 화를 불러온다. 천간에서 화를 불러오면 자기가 똑같은 양간이면 병화가 받게 되겠어요. 정화는 아니잖아요. 정임 한목을 불러서도 수도 있는데 요 경우는 화를 불러하더라도 정말로 자기하고 도움되는 거예요. 왜? 정을 불러버리면 정임 한목이다. 목이 또 돼본단 말이에요. 사주가 목이 너무 많잖아. 여기서는 화를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화를 불러서 정관을 심리적 갈구한다. 화 속에 화는 인목 속에 화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무토 정관을 심리를 갈구한다. 인목 속에는 무병갑이 있어요. 편관. 편관을 정리를 갈구한다. 뭐 그래 놓았어요. 정관이 아니고 일시에 좋은 시기에 자기는 모르게 정관 아니죠. 편관을 해놓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록을 많이 따. 근록이 좋다는 겁니다. 간목이 있어가지고 인목이 근록을 갖다가 따져주더라. 어쨌든 임은 하늘에 있는 그 이민일주에서 인목은 해를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인의 한목이니까 해는 뭐가 됩니까? 근록이 되지요. 근록이 됐고 그래서 근록을 불러왔고 해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 해는 사해충을 해서 사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화 속에 있는 무토가 편관 고쳐놓으세요. 편관 나도 고쳐놔야 돼요. 편관 고쳐놓으세요. 표현을 좀 잘못했다 책에 편관 병화가 무토 11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번 하고 있죠? 네. 그 11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거 찍으세요. 이거. 예, 11번에 밑에 있는 거 위에 똑같이 해놨네요. 그쵸? 아니 보면 11번 위에 보면 10번에 보면 일시에 좋은 시기 자신 모르게 병화 정관을 심도 갈구한 데 있잖아요. 그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사를 떠갖고 만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11번 6임 임주관 밑에 답을 달아놨잖아요. 밑에 일시에 좋은 시기 여기 2개나 똑같은 걸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책이 없어요? 다른 책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원차 막 내원차 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아, 그래요. 일시, 배워졌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없는, 내가 이거 저 뭐고, 교정을 받아놓고 계속 부르는구나. 그래서 뭐지 했구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었구나. 나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었네. 자, 육임 주관격. 육임 주관격 이미 일간이 많아 해가 없는데 해를 갖다가 이제 인에서 인의 한목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왔더니 인의 한목 합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체.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인을 합과 임의 근록을 불러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근록이 됐으니까 자기의 뭐가 생기냐면 주체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밑에다가 하나 적어놔요. 주체성이 그 이제 그 해중 해중 임수로 주체성이 강화되었다. 저 밖에 보면 보입니까? 글자가 해중 임수 해중 임수 와자입니다. 임수와 임수 해중 임수가 주체성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이분이 원래가 이민 같으면 주체성 없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이 모든 걸 갖다가 그냥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많았을 때는 인의 한목을 불러와서 해중 간목에서 임의 근록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체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뭘 합니까? 영구 공리하지요. 강화된 상태에서 연구 공리를 잘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예?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네, 이게 책을 수정을 안 하고 내가 보고 있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자, 해종 임수가 주체성이 강화된 해종 임수 근록이죠. 근록. 임수 근록. 근록이 주체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영국을 잘하는 마음이다. 딱 그러면 답이 딱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다시 나도 틀리는가 책을 봐야 되겠네. 임기 용백격. 임진일주에 진토가 많아요. 이번에는 봤더니 신축에 임진인데 진이 많지요. 진이 3개 불러오면 진술충을 불러온단 말이야. 그렇죠? 항상 반대로 불러온다 그랬죠? 충을 불러오는데 사실은 천간이 임이 2개잖아. 임 2개는 요때는 이제 정을 불러올 수가 있어. 정임. 왜냐면 화가 사주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정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을 끌어들이면 한편으로는 재성이 천간에 떴잖아요. 그러고 이 토는 정은 또 보면 지장간 중에 정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불러오면 여러분 술 속에는 정화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게 정을 꾼단 말이야. 꿈을 꾸는데 진술충에서 뭘 불러왔어요? 정화를 실질적으로 허공적으로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정제에 대한 마음이 커진 거예요. 요 기간 중에 정제 마음이 커졌다. 자신도 모르게 정제를 갈구한다. 남자 같으면 여자를 갈구하지요. 돈도 갈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토가 조금은 술토나 진토나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본기가 다 무토예요. 엄청난 무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평간을 심리적으로 갈구한다. 평간을 갈구하고 평간은 자기도 모르는 힘이죠. 돈과 권력 그렇게 적어놓고 해서 한마디로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난다 하면은 자 돈과 권력에 대한 자 마음이 일어난 거죠. 마음이 일어난다. 사실은 마음이 언제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다.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 마음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개운을 하기 위해서도 사주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사주가 움직이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흘러가는 마음이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느냐. 지금 이게 현재 뭐냐. 우리가 연습하는 거거든. 그럼 내 마음이 일로 흘러가기 쉬우니까 내가 없는 부분을 내가 마음을 많이 가겠네. 그러면 그쪽으로 필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방향이 있잖아요. 글로 틀고 있는 것이 보여요. 예. 관이 없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인생 연습은 배움을 하려고 하고 보인다. 그런 거를 간파할 수 있다. 그런 거. 자, 비천, 그 다음에 농막격인데, 이거는 이제 비천 농막격은, 농마라는 것도, 녹은 여러분들 근록할 때, 비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때 마는요, 농마를 두 개 할 때, 녹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정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요? 정관. 근록과 정관과 정제를 많이 우리가 보통 농막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금일간이 사주에 일단 관성이 없고 그런데 명리학자에 따라서는 관성이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다. 본 교묘 사례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정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진일주에 정화가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에는 뭐가 많아요? 수가 많아요. 이렇게. 자, 경진일주에 수가 많아요. 경진일주의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수국이 됐지요. 그러면 정관을 삼으면 기격이다. 임자일주의 수가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오화 속에 뭘 불러요? 기토가 불러올 수요. 오화 속에 이토는 뭐냐면 정인이에요. 정인. 네? 정인. 그래서 기토는 정인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정인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정인은 기토 정인은 여러분 보시면 정인은 원래 살림으로 치면 사람 살림으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 음식업. 음식 업종이 인성이 정인이 있어도 음식 업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이 있어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신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하게 되면 굉장하게 좀 전문적인 그 음식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음식을 막 기술 부리가 하는 음식이 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하게 되면요. 아주 음악이 나오고 막 분위기로 먹어가는 음식이라 한다면 정인의 음식점은 뭐냐면 어머니 밥 같은 푸근한 것이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업종을 하더라도 상관은 아주 분위기 있고 분위기를 가지고 먹는 그런 멋진 그런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거고 식신은 퓨전 음식처럼 전문적 음식이잖아요. 전문적 음식이 될 수가 있고 정의는 어머니 좀 밥상같이 이런 따뜻한 음식 그런 것들 할 수가 있겠다. 자, 본 사례의 주인공은 음식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경진일주에 자수가 많아서 화를 불러왔지요. 화를 불러왔는데 화는 정관으로 삼아서 오화 속의 정화가 기격이다. 원래 자수가 많은데 없는 화를 불러온 거야. 근데 이 화가 사실은 희비가 끌려요. 희비가. 이 사람은 여기서는 기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뭐냐면 이분은 물론 뭐 정화들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오긴 왔지만 자기의 본래 남편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 월과 일 사이에 신자진 있잖아요. 월과 일 사이에 그 시기에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운이 좀 없다 봐야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화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뭘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편 같은 분, 남편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은 우리가 뭐 남편 사실혼이랍니까?
예,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래 10년간 사시다가 그분도 헤어지고 뭐 지금은 혼자 있는데 연세가 48세 같으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틈틈이 뭘 생각하냐면 정화를 그리워해요. 그 연세에도 70으로 6이라도 정화를 그리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남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 좋아할까? 나이가 적은 사람 좋아할까? 예, 신자는 수국이잖아요. 수가 많잖아요. 이게 좀 젊은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이나 뭐 한 5살, 6살 적은 그런 분들 이렇게 왜냐면 자기는 뭐는 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뭐 그 이 데이트 비용은 자기가 다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분이다 이 말. 자, 정하운의 남자를 만나서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는데 하지만 정갈에 대한 갈망은 많았다. 좀 이해하셨죠? 이렇게 없는 데 대한 갈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사례가 하나 있더라. 자, 두 번째 전 농막격. 이번에는 개해일주에 개해일주가 자 밑에 사주 보세요. 엄청나게 물이 많죠. 개해일주에 밑에도 해 자축에 해와 축 사이에 공협자가 들어가죠. 그 사이에 낀 걸 공협이라 공협. 사이에 들어 공협이라는 공협이 자가 들어갔어요. 개수가 됐단 말이야. 개수일지의 지지 해수가 많고 축과 방합을 이뤄서 자수를 당연히 불러오는데 그런데 해는 또 뭐냐면 살을 불러와. 사해충하니까 그죠? 사해충에서 살을 불러오고 사중 속에는 무경병이니까 무가 있잖아요. 그 정관이 들어와서 좋다, 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억지로 맞춰서 이제 기격이라고 자꾸 정관 기격이라고 하는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좋은 시기에 운이 이 사람 곤명인데 여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토 정관을 자신 모이 갈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 사주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분은 수가 반대되는 게 화를 그려해요. 그래서 헛자는 화를 불러온다고. 그렇죠? 화는 뭐를 생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화는 토를 생하잖아. 그렇게 결론적으로 없는 헛자지만 축토, 개축토 말고는 축토 이거는 축축한 겨울이잖아. 이걸 빼고는 뭘로 불러와요? 무토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해중에도 보면요. 무갑임이에요. 해중에 무갑이 무가 있어 하나 있어요. 또 이것이 사해충을 때려오면 당연히 사중에도 무토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개수를 볼 때, 입장이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무토가 땡겨온다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곤명이니까, 여자 곤명이니까 뭘 땡겨요? 됐죠? 자,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개수는 뭘 짝을 해요? 바로 물을 땡겨. 이렇게 해도 돼요. 헛자가. 빠르지요? 이렇게 헛자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늘 해보니까 자기가 없어. 그 사주에 무토가 없어. 솔직히 없는데 나는 현재 무개를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토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헛자가 바로 생기잖아요. 정관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때 시기에 뭘 갈구합니까? 네. 그때 무토가 뭐냐, 일과 시 사이에 해와 자가 있잖아요. 해와 자 사이에, 해와 축 사이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때 자가 밑에 공협이 된 거야. 그 공협인데 나는 청안에서 무토를 불러올 수 있잖아. 그 무토는 이 개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격격 뜻이. 그래서 이 사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격격이고 그때 오는 평가는 그때 오는 무토는 자기 뿌리도 있잖아요. 되게 저 개수가 하나 뭐 무토 지지하고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되게 좋지. 그때 정관이. 그래서 이 많은 수중에서 역시 무토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없는 노행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눈이 뜨면 보다가 사주에 없는 게 많네. 그럼 불러와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 그런 일이 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난다.
이런 얘기 누누이 하면 이제 헛자가 아니라도 이제 응용을 하면 십성에서 관이 없어. 관이 없는 사람은 무관이라 그래. 그럼 무조건 그 사람 마음은 관을 불러온다 이거 마음속에. 이제 이해됩니까? 식상이 없어. 그럼 사주 식상이 없잖아요. 그쪽에 이게 있어 돌아가.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식상을 불러. 마음속에. 그런데 잘 안 되게 안 되지. 식상은 뭐 친한 욕구고 사교하고 뭐 이런 게 금방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통하거나 잘 노력을 해야 운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자를 잘 불러와서 메꾸면 운이 트인다. 이런 이론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을 바꾸기 위해서도 헛자리론을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다. 그럼 무조건 없는 것만 그리워하느냐? 없는 걸 고려한 게 많잖아요. 없는 걸 그리워한다는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물상론이에요. 물상론의 바탕에는 없는 걸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뭐냐? 사주의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중하의 원리. 중하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사주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제자가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이제 숲속에서 호흡하고 수행하고 해가지고 막 돌을 다 깨우치고 막 큰 무슨 이름이 나고 막 아란도 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서 머리 기르고 다시 부모님 복양하고 마누라 좋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살다가 막 그랬대. 부친들의 공양이나 하고 스님의 공양이 하고 살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타심통에 있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나타나시는 거야. 그렇게 비구야 좀 전에 너는 이런 생각을 하였느냐 하는 게 딱 자기 말 딱 말잖아요. 그걸 꼼짝 못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 금은고를 탄 적이 있느냐. 이미 부처님 아시지. 금은고 잘 탄다는 알아. 네, 금은고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금은고를 탈 때 줄을 갖다가 되게 당기면 줄을 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끊어집니다. 끊어지거나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줄을 너무 느슨하게 매면 어떻게 하느냐. 느슨하게 매면 아예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리 잘 나느냐. 적당하게 당겨야 됩니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이와 같이 자네도 지금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막 그냥 이 눈이 잠 안 잡고 막 그래 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공부를 하고 그렇다 해서 너무 또 나태해서도 안 되느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이걸 갖다가 우리 참배 할 때는 참배하고 시간을 해서 하다 보면 뭐 어쩌듯이 이슬에 어쩌듯이 서서히 법향이 묻어서 그대가 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얘기한 거 뭐냐면 중하의 원리라. 지나치게 한쪽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도가 아니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극도로 쏠리는 쪽을 안 가게끔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개운이야, 개운. 개운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도 결국 중하의 원리를 이해하겠구나. 우리는 불교에서는 중하를 안 가고 중도라 그래. 따라봐. 중도. 중도의 도리라. 중도의 도리는 중하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교록격. 이거 좀 더 해야 되나? 공록격이라 공록격. 공록은 뭐냐면 일간과 시간이 같아야 돼요. 일간과 시간이 개지요. 그렇죠? 근데 지지는 해, 자가 사이에 하나 그 사이에 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낀 걸 우리가 공협이라 그래요. 해, 자 이렇게 사이 낀 걸 공협이라잖아요. 공협이 생긴 거야. 공협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그 공협이 개수의 근록이 되는 거야. 자니까. 자는 지난간의 개수잖아요. 이렇게 된 걸 우리가 공협이 되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격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수의 지장간 개수는 녹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격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추운 시기에 이때 일과 시 사이에 근록이 생기잖아요. 원래 근록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체성이 없이 끌리다니다가 자기 나름대로 주체성이 생기고 이 자기 나름 독립을 하는 거야. 근록은 독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는 신수를 봐주십시오. 내 이사운이 있는가 해서 봐주려 할 때에는 바로 근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근록이 있어서 나오면은 그때는 독립을 해도 내가 힘이 있어 나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막 충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막 다른 사람하고 충돌돼 가지고 나쁘게 해서 나가는 거야. 싸우고 나간단 말이야. 안 좋겠지요? 네, 그래서 근록이 있는지 또 충이 있는지 이런 걸 보십시오. 네, 그런 거 또 살피는 거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래서 요거 똑같은 내용이 정사일주에 정미 사하고 미 사이가 오가 들어가잖아요. 오는 정하의 근록입니다. 기미는 미와 사 사이에 또 오가 들어갔잖아요. 요때는 정하하고 기토를 같이 갑니다. 정하하고 기토를 같이 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근록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정하 밑에 정하 미토인데 김인데 이때 기미와 정 사이에 있는 오가 들어왔잖아요. 오하가. 그래서 미와 기미와 기사 사이에는 기지만 사미 사이에 오가 들어왔잖아요. 요거는 앞에 있는 정화 같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근록이라 한다. 요건 따로 여러분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게 정과 정하고 무 같고 정하하고 무토 같이 보고 뭐를 볼 때게 12운성을 볼 때 같이 보고 또 정화하고 기토로 같은 겁니다. 그 12운성이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진하고 무는 진과 오 사이에 진사오지요. 진사오입니다. 그러면 진사가 들었잖아요. 사는 병화를 볼 때 근록이지요. 무토에도 근록이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개축은 좀 전에 했고. 자, 개해하고 개축 사이 조금 했겠네요. 했네. 개축과 개해. 개축 개시. 개축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거 해놨네. 하나 지우자. 같은 거지요. 개축의 개축시 똑같은 거네. 내 눈에 보니까 맞습니까? 개축일의 개시. 개축시야 틀리네. 개축일의 개시 맞아요? 개해일의 개축시 좀 틀리네. 역시 그 사이에 자가 들어간단 말. 자는 개수로 올 때 근록이다 이 말. 됐습니까? 이때 개해일의 개축시 거꾸로 돼 있잖아요. 개해일의 개축시나 개축일의 개해시가 똑같이 자수를 들어간다. 헷갈리게 돼요. 그걸 무슨 격이라 공록격을 했다. 공록격 좋다 이 말. 기격이다. 공록격. 자, 이번에는 교록격. 1군이 일간의 12운성에 관해 연월시의 어느 정할이든 서로 관이 서로 바뀐 것. 이렇게 말로 보면 잘 몰라요. 밑에 바로 뭘 봐요? 표를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1 보면 경인이죠. 시는 갑신이죠. 그렇죠? 경에서 볼 때 시가 시지에 신금 X자로 신금이 있죠. 갑목에서 시의 정간 시간에서 볼 때 1에 X자로 인이 있죠. 이렇게 X자로 교차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근록이 됐다 이 말. 녹이 됐다. 교차로 근록됐죠. 바로 된 게 아니라 교차 근록이다 이 말. 그래서 대개는 일주와 시주를 보는데 일간의 녹이 시주에 시간의 녹이 일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서로 교차되었다. 다만 일과 시의 녹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지지에 없어야 한다. 다른 지지에 신과 인이 있으면 그 교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없을 때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귀격이다 이 말이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갈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고 공기격 일지와 시지 사이에 정관이나 귀인이 끼어있어 기격이 좋아. 이걸 뭐냐면 일지와 일지와 시지 사이에 안에 낀 게 축이 들어갔죠. 자축인 그렇게 축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했을 때 천을기인이 보면 일반적으로 천을기나 정관이 사주 있다면 좋아하는데 공엽에 끼어 있으면 자축이 천을기인 돼 버렸잖아요. 갑하고 갑무경은 축미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협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공협으로 들어있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자, 천을기인이 공협된 겁니다. 공협을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자와 인 사이에 축이 있는데 이 축이 공기에 해당된다. 공협도 되고 기인도 됐죠. 공협 플러스 기인 됐다. 그걸 합쳐서 공기격이라. 이 시기에 만약에 축이 오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 축이니까 그걸 남자 같으면은 뭘 갖다가 해요? 여자를 갈고를 하겠지요. 재성이니까. 그렇죠? 여자 같으면은 뭘 경우에 돈을 갈고를 할 것이다. 어쨌든 좋다. 시묘격, 재성, 관성, 인성, 시지에 진술, 충미의 사묘를 만나는 것이다. 재성, 관성, 인성이 재성, 관성, 인성. 자, 병화로 볼 때에는 진토 임이잖아. 임인데 임이 여기서는 관성이죠. 관성이 시지에 뭘 만났어요? 진술, 충미 중에 하나 진을 만났지요. 이런 겁니다. 12가지 지지 중에 하필이면 진술충민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나 묘의 지장간을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보는데 이제 그걸 원저자가 이제 그렇게 무리를 보는 거라는데 어쨌든 그런 시묘격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자,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 화가 왕하지요. 근데 원래 조건이 뭐냐면 재성과 인성이 시지에 있어야 돼요. 시지에 있으면서 뭐가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요? 진술충미가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진토 속의 개수는 정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임수는 진토 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진술이 충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진과 술이 충하면은 그 계고가 됩니다. 계고. 그 지장간 속에 있는 글자들이 튀어나온다고. 그때 이 진토 속에 개수가 튀어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개수가 알고 보니까 병화의 정관이 됐더라. 그래서 정관에 대한 좋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출한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내가 병술일조인데 우리에서 진을 만났어. 그럼 진술 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지장간 속에 있던 특히 뭐냐면 사주 원국에 있던 지장간 속에 있는 지장간 속에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 하늘에 같은 수가 있어. 이거 개수가 와도 하늘에 이미 있어야 결합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청간 투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발현되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발동한다. 이래 보면. 만약에 제가 나올 때 하늘에 청간에 사주 원국에 제가 있어야 돼. 그래 받아 무고 혼자 튀어나오고는 아무 짝에도 못 써. 알겠어요? 그게 충돌했을 때 좋다 이거야. 충돌해가지고 그걸 지장간 속을 받아 먹으려면 천간에 지장간 속에 있던 것들이 있어야 식신이 있으면 식복이 뜨고 재석이 있으면 재물복이 뜨고 이것처럼 임이 있으면 간복이 뜬다 이 말. 알겠죠? 아무렇게나 뭐 여러분 책에 보면 전 진술 충하면 가면 계고가 된다 이런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뭔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고되는 건 언제 계고되냐면 사주에서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주에 있는 건 그림일 뿐이에요. 내가 말 그림이에요. 그림. 그 어디서 운에서 두드려 맞아야 거기 이제 말하자면 거기 움직인다고. 알겠어요? 운에서 안 움직이고 사주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하는 그림밖에 안 돼. 실제는 어디서 만난다? 운에서 만난 겁니다. 대운이 됐든 세운이 됐든 월운이 됐든 일운이 됐든 간에 어쨌든 운에서 두드려 맞아야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가 튀어나와요? 진술충미가 통할 때는 지장간 속에 있는 천간들이 튀어나오는데 사주원국에 있는 놈들이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꽃이 핍니다. 협구 공제격 너무 어렵다 이거. 시 몇 개까지만 합시다. 나머지 19부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주 우리가 뭐 끝납니까?
공대 흑자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납음 그 다음에 끝나고 1시간 나면 납음 들어갑니다. 예, 좀 납음 들어갈 때에는 예, 요런 내가 까먹을 때 꼭 얘기하세요. 요 책 받으시면 안 갔으면 까먹어보세요.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에 꼭 갖다 가봅시다. 이거 책 받지. 여기에 납음 모형이 있으니까 네, 납음 모형 보여주면서 이제 납음 모형 활용하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